like roses, tasting of wine. 바디에 나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으로 하겠다. 그럼 글씨가 안 보일 테니 글씨는 흰색으로 해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1000픽셀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요게 그럼 섹션을 클래스 컨테이너라고 하고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컨테이너는 최대 크기가 1000인 거예요. 그쵸? 1000픽셀. 그리고 초반에 여러분들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웃라인이나 배경색을 넣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럼 1000픽셀이면 이렇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왼쪽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블럭 요소니까 어떻게 해요? 마진형 오토, 좌우 마진으로 오토로 해서 중앙으로 보내시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 UL, 이 UL의 클래스를 리스트라고 줄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리스트는 요거를 제가 하나, 둘, 세 개를 넣어볼까요? 일단 1번, 2번, 3번, 그리고 이 카드 이미지가 3개니까 3개만 넣어볼게요. 자, 그랬더니 li 태그도 블럭 요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세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요게 0, 1, 2로 하셔야 되나 봐요. 3번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0부터 시작했었죠? 이렇게 순서대로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리스트 아이템의 사이즈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카드 형태의 크기는 180에 252로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 리스트 안에 있는 li 태그의 크기를 180에 251을 하겠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li마다 251을 주어도 되지만 부모한테 높이를 이렇게 지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 그러면 이 리스트가 지금 높이가 252가 된 거예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li들이 세로로 나오고 있으니 괄호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어떻게? 플렉스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는 순간 얘가 쪼로록 좌우로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 얘네를 쫙 분배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5개였으니까 요거 2개를 더 복사해서 4번, 5번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쪼로로록 나올 텐데 여기에서 메인 축으로의 정렬을 스페이스 비트윈 하면 이렇게 쪼로로록 나눠 가지게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li는요. 높이 값을 부모와 똑같이 가지겠어 100% 이러면 얘의 높이 값은 요게 돼요. 그쵸? 근데 한번 지워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경색이 없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얘한테 배경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골드. 그랬더니 높이가 부모의 높이와 동일하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252. 그쵸? 근데 이 높이를 한번 지워볼까요? 지우고 한번 보면 그래도 똑같아요. 자, 높이를 주지 않았는데 부모의 높이와 똑같은 것은 왜 그럴까요? 이 UL에 플렉스를 주는 순간 메인 축으로의 정렬은 스페이스 비트윈, 그럼 반대축, 교차축의 기본값이 뭐라고 했죠? 기본값이 스트레치, 늘리기예요. 부모의 높이만큼 늘어나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 부모에서 높이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의 높이가 혹시 내용이 달라서 서로 다를 때에도 좀 굉장히 유용한 편이죠. 자, 이런 것이 살짝 어렵다고 느끼시면 이 높이를 li마다 그냥 각자 지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요 li가 아니고요. a한테 실제 링크는 a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a한테 배경색을 한번 줘볼게요. 골드
하고 줬더니 A야말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쵸? 얘는 플렉스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플렉스 아이템은 LI고요. A는 그 밑에 있는 자식 요소예요. 그쵸? 그래서 얘한테 너 높이 100% 가져. 이렇게 해도 안 늘어나요. 자, 왜 안 늘어나는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디버깅 해봐야 되겠죠. 나는 얘한테 크기를 줬는데 안 먹어요. 그럼 빨리 찾으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코딩은 역시 안 되겠어.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잘했던 거 엉망으로 수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유를 찾으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안 나오면 갑자기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얘 때문인가? 하고 다른 애를 지워버려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전까지 문제가 없었으면 지금 친 게 문제인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A 태그를 눌러보면 여기 나오죠. 흐리기 표시가 됐다는 거는 얘가 이걸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고 A 태그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높이를 가질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A 태그를 우리 어떻게 해줘요? 인라인 요소인 건 알겠는데 지금은 블럭 요소처럼 표시해 줄래? 라고 브라우저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높이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리스트 밑에 있는 이미지들, 포스터들에 대한 선언을 하는데요. 얘한테는 width 100, 높이 100. 그쵸? 그럼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이 찌그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자, 비율을 유지하면서 늘려주려면 원래는 이 비율에 맞게 이미지를 준비하는 게 맞죠. 그쵸?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오브젝트 fit cover 해서 비율을 늘려서라도 찌그러지지 않게 맞춰줘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border radius 값을 조금 주고요. 그럼 둥글둥글하게 표시가 잘 됐죠? 그럼 여기 A의 배경색은 이제 필요 없고요. 보면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그쵸? 자, 이제 다시 가보면 요 지금 뜨는 콘텐츠와 요 밑에와 사이 여백이 조금 있네요. 얘의 폰트는 24픽셀이고요. 그러면 H2에 대한 거 컨테이너에 H2는 폰트 사이즈가 24픽셀이고 지금 폰트가 헤딩 요소라서 좀 굵단 말이에요. 이것도 원래 리셋이 돼야 되는데 제가 리셋을 좀 건너뛰었어요. 지금 간단하게 해보려고 얘는 한 200 정도로 표시를 하겠다. 그러면 조금 얇아지겠죠? 좀 많이 얇은 것 같으니까 300 정도 줄게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진 버텀 20픽셀 해서 밑에 있는 UL 태그와 얘한테 아래 마진을 주면 얘가 좀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좀 떨어뜨렸어요. 그쵸? 벌써 거의 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1, 2, 3, 4, 5라는 숫자가 여기 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스트롱이라는 애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가지면 되죠. 그리고 얘의 부모나 조상이 포지션이 있어야 하니까 A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하면 되겠죠. 그럼 A가 나를 기준으로 해 하고 렐러티브를 가지고요. 리스트 밑에 있는 스트롱은 나는 그럼 이제부터 자유롭게 움직일게. 앱솔루트. 그죠? 픽스드는 아니죠. 픽스드는 기준점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문서에 고정되고 스크롤도 되지 않아요. 얘는 스크롤도 돼야 되고 기준점을 A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앱솔루트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왼쪽 하단에 있을 거니까 내가 이거 위치 잘 모르겠어. 그러면 방향 잡고 00을 붙여줘요. 그럼 여기 위치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스트롱을 찍어서 이렇게 숫자를 화살표로 움직여 봐요. 이런 식으로. 그럼 대략적으로 내가 몇을 하면 요쯤 오겠구나 라는 감이 서죠. 그쵸? 마이너스 5, 22. 일단 줄게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글씨를 크게 키우고 검정색의 흰색 테두리를 가지게 하면 되네요. 폰트 사이즈는, 자, 그럼 이 스트롱은 일단 컬러가 블랙이에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똑같이 좁을까요? 6.25 rem. 그러면 이 정도 크게 나오겠죠? 커졌네요. 그쵸? 자, 이제 텍스트에 테두리를 주도록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배우는 걸 텐데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지금 아셔도 괜찮아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냥 또 새로운 거 하나 구경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웹킷 텍스트 스트로크를 줄 건데 한 3픽셀 정도를 화이트로 주겠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3픽셀의 흰색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쵸? 근데 문제가 좀 생겼죠. 문제가 뭐냐면 이 겹치는 부분이 선이 이렇게 미웃게 됐네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그래도 위치를 한번 좀 잡아서 일단은 위치와 여러 가지들을 좀 먼저 맞춰볼게요. 얘는 왼쪽으로 좀 튀어나오고 밑에서 조금 올라와 있어요. 그쵸?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죠? 그럼 밑에서 한 16, 10 정도 할까요? 이 정도. 자,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갔냐면 텍스트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어요. 잘 보시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더 크게 보이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살짝 그림자가 있어요. 그쵸? 자, 그림자는 우리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CSS에서 박스에 그림자를 줄 수가 있고요. 글자에 줄 수가 있어요. 이번엔 글자니까 텍스트 섀도우겠죠. 그쵸? 텍스트 섀도우에 제자리에서 앞에 두 개는 XY 좌표인데요.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 내가 한 30픽셀 정도 검정색을 0.5 투명도 정도를 그림자로 주겠어 하면 여기 이렇게 그림자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가 조금 확대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올리니까 이렇게 확대돼요. 그쵸? 근데 여기 5개가 채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5개가 보여서 공간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4개만 해볼게요. 마지막 하나를 지우시고 4개 하면 여유가 좀 충분할 것 같죠? 1, 2, 3, 4. 자, 여기에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뭐 이미지가 커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는 대상은 LI가 돼도 되고요. A가 돼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LI와 A가 크기가 같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해볼게요. 그럼 리스트에 A의 마우스를 올리면 트랜스폼 스케일 한 1.2, 1.2배 120% 키우겠다. 얘가 커질 때 자연스럽게 움직였으면 좋겠으니까요. 트랜지션을 주는 게 좋겠죠? 한 0.5초.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너무 커지고 있네요. 1.05 할게요. 이 정도. 그쵸?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에 이 부분까지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 문제점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해요. 스트로크가 이렇게 들어간 게 좀 못마땅하단 말이죠. 그쵸?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방법을 써볼 거냐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 뭐 이거를 이 지금 요 4자가 폰트 때문인데요. 폰트의 종류를 바꾸셔도 되고요. 이 위에 뭐 똑같은 하나를 얹어서 스트로크 없이 뭐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가장 심플하게 하려면 일단 지금은요. 그냥 우리가 폰트를 우리 아까 노토산스 가져왔잖아요. 그쵸? 근데 요 숫자만 폰트 패밀리 그냥 산세리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스트로크가 그렇게 처지지 않는 폰트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요 넷플릭스처럼 여기에 잘 보시면 선이 좀 되게 얇게 들어가기도 했고 그 위에 뭐가 하나 더 얹어져 있는 것 같죠? 비포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안에 숫자를 똑같이 하나 더 올려놓고 있어요. 이런 방식을 써도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비포 속성도 배우지 않았고 데이터셋이라는 것도 배우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폰트를 바꾸는 걸로 처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스트로크가 조금 굵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1 정도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호버해서 나오고 자, 그 다음 뭐 이런 것도 똑같아요. 내내 동일해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가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또 다른 섹션을 시작하고요. 여기에서 컨테이너에 주었던 것을 보면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얘도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h2 그 다음 얘도 또 목록이죠. 그쵸? 이렇게 얘를 복사해서 얘도 목록인데 얘는 뭐 똑같이 리스트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속성들도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요. 얘는 이름을 좀 다르게 할게요. 얘는 뭐 리즌 리스트 그 다음 복사해 두었던 텍스트를 붙이시는데 얘가 제목이고 얘가 좀 문장 같죠? 그럼 얘를 H3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얘를 좀 강조하고 싶다 정도로 스트롱 하셔도 돼요. 일단 얘는 문장이니까 피택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 오른쪽엔 그냥 아이콘 하나가 있는 건데요. 잘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요. 드래그가 되는 게 있고요. 드래그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미지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걔는 이미지고요. 마우스를 드래그를 했는데 이렇게 블럭이 안 잡히는 이미지들은 CSS 처리를 한 거예요. 백그라운드로 처리를 한 건데 여러분은 지금 CSS 백그라운드는 배우지 않으셔서 그냥 이미지 하나를 오른쪽 하단에 앱솔루트로 배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지금은 맞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뭐 프로필 이미지 하나를 이렇게 넣겠다. 이렇게 두시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섹션에 대한 CSS를 처리를 하는 건데요. 컨테이너라는 같은 클래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박스는 자동으로 이렇게 빨간색의 1000픽셀의 좌우 중앙 정렬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럼 얘는 이제 또 리전 리스트는 디스플레이 플렉스겠죠. 그리고 얘는 4칸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당 크기가 240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얘는 디스플레이 플렉스이고 메인 축으로의 정렬은 스페이스 비트윈 그쵸? 그 다음 리전 리스트에 있는 li들은 하나에 좀 전에 240 우리는 아까 조금 더 작게 해가지고요 230 픽셀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일단은 회색으로 둘게요. 그 다음 보더 레디어스 값이 있죠. 보더 레디어스 뭐 한 16 픽셀 정도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쵸? 이 안에서 여기 보시면 글자가 바로 시작하지 않고요. 이렇게 여백이 있어요. 이거 뭐죠? 패딩이잖아요. 그쵸? 이 박스에는 상하좌우 패딩이 좀 있고요. 여기 있는 스트롱 태그와 피 태그가 좀 어느 정도 또 떨어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요 LI에는 패딩 상하로 한 20픽셀, 좌우로는 한 12픽셀 이렇게 두 개를 적으면 상하 좌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게 되고 TV로 즐기세요 라는 요 글씨는 폰트 사이즈가 24, 얘는 16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리젠 리스트 밑에 있는 스트롱의 폰트 사이즈는 24픽셀이고 리젠 리스트 밑에 있는 P 태그의 폰트 사이즈는 우리 아까 바디를 기본 14로 하긴 했는데요. 얘는 16으로 똑같이 해줄게요. 그 다음 컬러는 회색을 탁 지정하셔도 되고요. RGBA 252525 세 번 했으면 흰색이거든요. 흰색에 0.6 정도를 하겠어. 이렇게 해서 회색을 투명도 처리로 넣는 것도 정말 많이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이 P 태그의 위쪽으로 20픽셀 정도 마진을 주면 여기 사이가 좀 떨어질 것이고, 그쵸? 된 것 같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미지 리젠 리스트의 이미지는 크기가 한 아이콘만 하려면 한 50 정도 주고 보더 레디어스 50% 하면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얘를 오른쪽 하단에 넣으면 되겠죠? 그러려면 얘는 포지션으로 오른쪽 하단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부모의 포지션이 없으면 이렇게 문서에 여기 보이시죠? 문서를 기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픽스드처럼. 자, 그럼 우리는 저 회색 박스가 기준이 돼야 하니까요. 이 LI의 포지션 렐러티브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하단으로 가게 되고요. 이때 얘가 높이가 없다 보니까 그쵸? 높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높이가 컨텐츠만큼만 늘어나니까 그럼 플렉스 박스의 높이를 270 정도 줘볼까요? 조금 더 크게 줄까요? 300?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요것처럼. 근데 얘는 그라디언트가 들어갔네요. 남색에서 약간 붉은 빛으로 도는 그라디언트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CSS 백그라운드나 이런 걸 배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CSS 그라디언트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그라디언트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터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런 데를 들어왔다면 처음에 약간 남색, 그쵸? 그 다음 여기가 약간 붉은색. 근데 그 사이에 나는 살짝 푸른색을 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셔도 되겠죠? 이 정도? 근데 색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방향을 바꾸면 되죠. 여기에서 움직이는 게 안 되니 여기에서 슬라이드 바를 좌우로 바꿔서 근데 얘가 살짝 사선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각도를 좀 옮겨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좀 나올 거예요. 이때 요 밑에 위에 거는 필요 없고요. 요것만 복사. 그래서 요 LI에 아까 우리 회색 주었던 거 이 자리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그라디언트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다 만들었으니 얘는 카피 하면 되죠. 하나 더 4개 이렇게. 이러면 또 이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컬러만 좀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쵸?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섹션과 요 섹션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공통으로 또 주면 되겠죠? 여기 컨테이너라는 곳에 마진형 오토가 있으니까 위에다가 80픽셀, 아래는 0, 뭐 이렇게 해서 상단에 80을 띄고 아래는 0을 띄워도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 로고는 뭐 텍스트 얼라인, 센터, 패딩 30픽셀 이렇게 하면 상단만 패딩을 주는 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얘는 뭐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그냥 두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문서에서 여러분은 이런 패딩, 마진, 박스 모델을 다루는 거, 그 다음 글자에 대한 거, 글자의 크기에 대한 거, 웹폰트에 대한 거, 그리고 플렉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좌우로 배치하는 것과 포지션 앱솔루트와 픽스드를 이용하는 거, 요걸 한번 연습해보는 과정을 책에 담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셔서 마무리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음 여름 시즌 책이 나올 때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